여러분 반갑습니다. 3단원 오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은 생각하고 표현하고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화작이라고 된 거 본 적이 있죠. 여기에 화작은 화는 화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은 작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단원 중에서도 2단원은 작문은 아니고 화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세다 토론할 때 토론하는 거 우리 그 기초를 공부를 한 적이 있죠. 그 토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작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단원을 먼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했을 때는 그 작문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작은 모의고사 공부해 본 친구들은 다들 알고 있죠. 1번부터 45번 문항까지가 보통 국어 모의고사 문항인데 앞부분 1번부터 10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간을 단축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 문항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기초를 잡아 놓지 않으면 2학년, 3학년 됐을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게 한번 어렵다고 느끼고 한 번씩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화법하고 작문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좀 꽤 있었는데, 자, 선생님하고 1학년 때 화법하고 작문 영역에 대해서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놓고 2학년, 3학년 갔을 때 더 어려운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기본 개념만 주로 공부를 하고 응용한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올림포스 그 국어 문제지에도 화작 문제가 나와 있죠. 반드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준 활동지를 가지고도 반드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과제물 안내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과제물 첫 번째는 요약 노트 쓰기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유튜브 강의로 공부한 내용을 학교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선생님이 같이 올려둔 개념 확인 학습지를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채점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본 개념을 볼 건데요. 일단 토론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어떤 특정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측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의 정당함을 내세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해 나가는 화법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외우실 개념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들,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어야 한다는 것과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해 나가는 화법이다. 자, 그리고 토론의 유형은 지난번에 세다 토론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고전식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 반대 두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입론과 반론의 과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는 그냥 일반적인 토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대회도 생겨나고 그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토론 방식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서 반대신문식 토론도 있고 직파식 토론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토론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반대신문식 토론의 특징이라고 하면 찬성 반대는 똑같죠. 논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토론과의 좀 차이점이라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허점을 찌르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고 공격하는 형태의 그런 말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 세다 토론이
세다 토론 이해가 잘 안 가는 친구들은 맨 처음 세다 토론 강의에서 봤던 그거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파식 토론은 이것도 역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논거를 직접 반박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세다 토론에서는 규칙이 있었죠. 양쪽이 서로 1번 토론자와 2번 토론자가 서로 상대방의 그 어떤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칙들이 존재했는데 직파식 토론에서는 서로의 논거를 직접 반박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걸 이어나가다가 결론이 날 때쯤에 심판이 토론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토론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제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제는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죠? 그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친구를 위해서 자, 논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약해서 논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논제의 종류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사실 논제입니다. 자, 사실 논제는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논제입니다. 뭐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법정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다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논제의 뭐 예문이라면 그냥 사실인가 아닌가를 다루는 것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자, 이런 논제는 해롭다 혹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사실 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가치 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자, 어때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가치 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말지, 현 상태를 유지할지 변화시킬지를 다루는 논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정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가를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는 그런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정책 논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GMO라고 알려져 있는 거 있죠. 유전자 조작식품. 자, 그런 유전자 조작식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정책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을 생산할지 말지를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책 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논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리적인 근거를 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사실 아닌 말인데 토론에는 이런 한자어들이 꽤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요약된 그 글자를 어떻게 따서 만들어진 단어인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논제가 올바르다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근거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근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가 논리적인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논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거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논거는 논제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런 거 관련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이 부족하니까 논제가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거라는 말이 나오면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논거의 종류에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가 있습니다. 자, 사실 논거는 이건 재판 같은 거 할 때 많이 봤죠. 어떤 통계적인 수치나 역사적인 자료, 관찰 내용,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 논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많으면 신뢰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사실 논거처럼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견 논거라고 말합니다. 자, 소견은 의견 같은 것이죠. 자,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면 할수록 그 논거의 신뢰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권위 높은 의견을 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그리고 토론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쟁점이라는 말입니다. 다툴 쟁자를 씁니다. 그래서 쟁점이란 찬반 양측이 찬성 반대 입장에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맞세우는 세부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큰 주제 말고 작게 나뉘는 세부 주장입니다. 이거 저번에 여러분들 세다 토론 그 자율활동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과제로 낸 적이 있었죠. 참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냈지만 쟁점 만드는 방법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쓴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 잘 듣고 다시 한번 어떤 게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쟁점 중에서 특히 논제하고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필수 쟁점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정책 논제에서 필수 쟁점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 그 선생님이 필수 쟁점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1번으로 주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찬성 측에는 그 쟁점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 진짜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그거 시행 안 되면 정말 부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그게 별로 큰 문제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별 문제 안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쟁점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실행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논제로 제시된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되고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은 분명히 실행 가능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그거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자,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토론합니다. 그 정책을 도입을 하면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 그리고 그걸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생기더라도 그 불이익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다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책이 도입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고 불이익이 더 많다. 그리고 그 정책 도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를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필수 쟁점을 구성을 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어휘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론, 반대신문, 논거, 논증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죠. 자, 오늘 없었던 내용도 한 개 있긴 하지만 자,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1번,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등의 근거. 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죠. 논거. 자, 혹은 논설의 근거. 자, 논거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이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증명하고 뒷받침하는 거. 자, 논거를 들어서 증명하는 거. 자, 이것은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증명한다. 자, 세 번째. 상대 측 입론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 자료나 논리 전개상의 문제 등을 제기해서 질문하는 거. 세다 토론에 나온 내용이었죠. 자, 반대 신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거. 자, 이거 예전에 입론서 쓰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입론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또 이게 헷갈려서 그 개념 읽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하나 선생님이 아까 동그라미 쳐준 거 중심으로 기억하면서 단어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법 관련된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를 선생님이 학습지로 만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두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가서 그 양식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3문제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림포스에 있는 화작 문제든 아니면 다른 문제지에 특화된 화법 문제를 계속 이렇게 푸셔서 1학년 때 화법은 기본을 다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학년 말부터는 다른 문법 영역이라든가 문학 영역이라든가 다른 더 어려운 영역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화법하고 작문은 1학년 이때 초에 기초를 잡아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한 세트씩이라도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을 좀 재미있게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을 선생님이 붙여두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로 토론하려고 해요. 우선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고 쟁점을 선정해 봅시다. 선생님, 쟁점이 뭐예요? 쟁점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정책 논제로 토론할 때는 어떤 내용을 쟁점으로 다루게 되나요? 정책 논제에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할 쟁점이 있는데 이를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쟁점을 찾고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논증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려면 쟁점별 찬반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필수 쟁점을 찾고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 오세요.